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평생 3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왜 올해 조기 수령자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노년복지 전문가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숫자와 규칙으로 결론을 냅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얻는 대신 영구 감액을 선택하는 거래입니다. 꼭 기억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손익분기점 나이, 총액 기준으로 언제부터 정상 수령이 유리해지는지. 둘째, 소득 있는 업무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이 두 문턱을 넘으면 감액 정지나 지역 가입 전환 같은 숨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인상되지만 처음 깎인 감액 비율은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도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도 핵심 숫자, 한장표 분기점 계산, 그리고 7문항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로 지금 받을지 기다릴지를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개념 대상 한 번의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나이보다 앞당겨서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적인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1969년생 이후 세대는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정년이 60세 전후이고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에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길게는 5년, 짧게는 2에서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도상 요건은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정상 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라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3세에 신청하면 2년 조기, 62세라면 3년 조기가 되는 시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자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들거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분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즉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라는 이유보다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또는 앞으로 오래 살 자신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앞당긴 만큼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이후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처음 깎인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즉, 한번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다시 정상연금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2. 제도 핵심 숫자. 이제 조기노령연금 제도의 핵심 숫자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감액률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경우 1년마다 6%, 달로 환산하면 0.5%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조기 수령하면 94%, 2년 조기면 88%, 그리고 5년 조기 수령 시에는 무려 70%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60세부터 조기 개시할 경우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감액은 한 번 적용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누적해서 수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물가 연동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을 하면 물가가 오를 때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을 시작한 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의 경우 2024년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돼
모든 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즉, 연금은 물가와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 깎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수령자는 줄어든 금액에서 출발해 물가와 함께 오르는 구조라서 정상 수령자와의 격차가 평생 이어집니다. 셋째는 소득 있는 업무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만 9천 원입니다. 즉, 월 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기 수령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안정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후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총액 손익분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총액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눈앞의 생활비를 채워주지만 평생 감액이 따라 붙기 때문에 결국은 몇 살까지 살면 정상 수령이 더 유리해지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가정 하나를 세워볼게요.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이고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한다면 감액률 30%가 적용돼 매달 70만 원만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장 60세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안심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조기 수령자는 이미 70만 원씩 60개월, 즉 총 4,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반면 정상 수령자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조기 수령자는 여전히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달 두 사람 사이에 30만 원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총액이 역전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76세에서 77세 전후가 그 손익분기점입니다. 다시 말해 76세 이전에 생을 마친다면 조기 수령자가 총액 기준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까지 오래 산다면 정상 수령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만약 1년만 조기 수령을 한다면 감액은 6%뿐이어서 손익분기점은 80세 전후로 더 뒤로 밀립니다. 이처럼 앞당기는 기간이 길수록 분기점은 더 빨라지고 짧게 당길수록 분기점은 늦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정상 수령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살 것 같으냐라는 주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종합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4. 조기 수령이 유리한 조건. 이제 언제 조기 수령이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대표적인 조건을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공백이 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세 초반인데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할 때 조기 수령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갑자기 소득이 끊긴 분들에게는 감액된 연금이라도 당장 들어오는 돈이 훨씬 절실합니다. 둘째, 건강 악화나 기대 수명 단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병으로 인해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오히려 조기 수령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오래 못 받는 것보다 지금부터 줄어든 금액이라도 오래 받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좋지 않거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투자나 창업 같은 적극적인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지 않고 종잣돈처럼 활용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기 수령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든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정상 수령이 유리한 조건. 앞에서는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정상 수령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 수령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65세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는 83.5세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90세 이상 사는 분들도 점점 흔해질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하고 가족력도 길다면 정상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을 연금을 받게 될 때 감액된 금액이 누적되어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둘째, 다른 소득원으로 버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또는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연금을 조기 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 공백을 다른 자원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아서 감액 없는 금액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 대신 70만 원을 받는 구조라면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티는 것이 훗날 훨씬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노후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아르바이트나 작은 사업으로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근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감액 없는 연금은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되어줍니다. 결국 지금 당장의 필요보다 나이 들어서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정상 수령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신뢰성을 믿는 경우입니다. 흔히 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기금 소진과 수급권 보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수급권은 보장되며 제도는 계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정상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6. 실수 잦은 규정 체크리스트. 이제 조기 수령을 고민하실 때 꼭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적 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실수가 잦은 3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업무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거나 심지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 2025년 기준 약 308만 9천 원입니다. 만약 내 월 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소득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연금은 연금대로 신청하고 일은 일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금액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2년 9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을 얼마 받게 되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연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즉 2025년에는 2024년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되어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처음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수령자와 조기 수령자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 연동은 되지만 원래 출발점이 낮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7. 최종 의사결정 점검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점검표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 요건, 감액률, 손익분기점, 소득건보 규정 모두를 실제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단계입니다. 첫째, 나이와 정상 개시 연령을 확인하세요. 내 출생 연도에 따라 정상 연금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 그 이전은 조금 더 이릅니다. 내 기준 연령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기 개시 시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이 부분은 기본 조건입니다. 셋째,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액과 조기 수령액을 비교해서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점검하세요.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정상 수령이 더 이득입니다. 다섯째, 소득 공백 기간을 따져보세요. 지금부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굳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째, 추가 소득 규모를 확인하세요. 내가 앞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해서 월 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308만 9천 원을 넘는다면 소득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연금이 감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점검하세요. 연금 소득 등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나는 조기 수령이 맞는가, 아니면 정상 수령이 맞는가를 훨씬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현금 흐름과 평생 감액 중 무엇이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대신 평생 감액을 감수하는 선택이라는 점, 그리고 손익분기점 나이와 소득건보 기준이 최종 판단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답은 제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 소득 상황, 가족력,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정상 수령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받으니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할수록 답은 더 명확해집니다. 감사합니다.